자, 보상가배상 TV 네이버 카페 질문. 이번 질문은요. 어,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 또는 디스크라고 하죠. 이 디스크 관련인데, 이분은 교통사고는 아닌 것 같아요. 교통사고는 아니고 6년 전쯤에 그냥 허리 통증으로 디스크 때문에 수술을 했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질병 후유장애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 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냐 이 질문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질문 내용을 잠시 보시면요. 6년 전쯤에 3, 4, 5번 디스크 두 마디에 인공 디스크, 인공뼈 삽입하는 수술을 정문병원에서 수술을 했다. 통증이 심해서 대학병원 진료를 받아보니 척추 유압술 한 마디 3, 4번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 그래서 9월 달에 날 잡아놓은 상태다. 질병 혹은 상해, 후유장애가 나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우선 6년 전쯤에 3, 4, 5번 디스크에 삽입 수술을 했고 이번에 또 안 돼서 또 이제는 인공뼈가 아닌 유압술 아예 핀을 박아버리는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디스크가 계속 튀어나와서 신경을 건드리니까 아예 이 핀을 박아서 이제 못 튀어나오게끔 디스크가 이제 안 눌리게끔 이렇게 하는 수술이거든요. 자, 우선 여기에 대해서 장애를 받을 수 있냐. 자, 상해 부분은요. 만약에 상해 후유장애를 받는다면 상해는 입증이 돼야 됩니다. 내가 상해로 인해서 디스크를 발생했다. 교통사고가 마찬가지죠. 교통사고로 인해서 디스크가 발생했다라는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되듯이 이분도 마찬가지로 넘어지거나 아니면 뭐 축구하거나 어디 충격을 받거나 이런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상해라는 입증, 그게 의무기록에 충분히 적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의사 소견, 상해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소견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질병 후유장애를 받으려고 한다. 근데 사실 질병 후유장애는 가입 금액이 그렇게 안 커요. 네. 보통 질병 후유장애 많이 들어가면 3천만 원이거든요. 질병 후유장애 가지고 1억까지 들어간 사람은 못 받고요. 3천만 원, 2천만 원 이 정도인데 우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후유장애 기준이 되려면요. 지금 3, 4번 두 개의 유압을 했죠. 그러면은 우선 후유장애 표를 보겠습니다. 여기 후유장애 표를 보시면요. 보시면 자, 제가 이 줄 꺼놓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추간판 이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입된 개인보험 요새는 통합보험입니다. 네, 2018년 이후에 가입된 모든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추간판 탈출로 인해서 심한 신경장애가 지급률 20%.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가입 금액이 1억이다라고 하면은 2천만 원이 지급이 된다라는 얘기고 가입 금액이 1천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200만 원이 지급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뚜렷한 신경장애는 15%, 그리고 약간의 신경장애는 10%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심한 신경장애, 뚜렷한 신경장애, 약간의 신경장애가 뭐냐? 네. 자, 여기 표 보시면은 심한 신경장애는요. 추간판을 두 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한 마디라도 2회 이상 수술했다. 그리고 마미 신경 증후군이 발생하여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에 장애가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 이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에 두 번 수술은 했어요. 네, 두 번 수술을 했는데 두 번 수술하고 나서도 이 마미 신경 증후군이나 아니면 대소변 장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한 이 신경장애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보통은 잘 없고요. 네. 이 두 번째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서 뚜렷한 신경장애는 추간판의 한마디를 수술하고도 명확한 신경병증의 소견이 지속되고 척수신경의 불안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이거는 근전도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근전도 검사에서 뚜렷하게 신경변증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이 뚜렷한 신경장애 지급률 아까 15%였죠. 네, 여기 보시면 지급률 15%죠. 15%를 청구하시면 되고, 자, 청구가 아니죠. 의사한테 15%에 대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아야 됩니다. 네,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근전도 검사를 했는데
그냥 약간의 신경병증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10%에 대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으면 돼요. 자, 사실 의사들이요, 이 후유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끊어야 되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보험약관의 제일 뒷부분 부분에는 아니면은 장애 분류표라고 있습니다. 별표, 장애 분류표 있거든요. 그 장애 분류표를 들고 가셔가지고 이 내용을 의사한테 보여주시고 이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마 이 디스크에 대한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상해로 받는다. 상해 후유장애를 청구하려면 상해에 대한 입증, 그게 명확히 있어야 되고요. 자, 질병으로 청구한다라고 하면은 가입 금액부터 확인해 보세요. 1,000만 원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10% 받아봐야 1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뭐 근전도 검사하고 후유장애 진단서비 이렇게 발급을 했을 때 실익을 한번 따져보시고 그 가입 금액이 높다면 주치의한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해 후유장애 가입 금액이 크다. 근데 나는 상해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후유장애 진단서를 일단 주치의한테 말씀을 해보시고 안 되면은 전문가 선임하셔야 됩니다. 전문가 선임하셔서 실제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얼마인지, 그리고 전문가한테 줘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 장애 진단을 받고 검사를 받기 위한 비용이 총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걸 전부 다 따져보시고,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받는데 전문가한테 뭐 100만 원 주고 검사비 50만 원 나가고 150만 원이 남아요. 그러면 사실 진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총 금액을 따져보시고 신익을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진행하는 방법, 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